이번에는 한련화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좋아져서 야외에서 이렇게 영상 촬영을 하다 보니 아무래도 야외이다 보니 자동차나 오토바이 소음 같은 도시의 소음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점 제가 미리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련화는요, 쌍떡잎 식물 쥐손잎 불목 한련과의 덩굴성 한해살이 식물입니다. 여러 해살이 뿌리지만 원예에서는 한해살이로 다룬다고 해요. 원산지는 멕시코와 남아메리카입니다. 한련화는 60cm까지 자란다고 해요. 한련화의 꽃은 6월에서 7월에 홍색, 주황색 등으로 피운다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덩굴이 짧은 종류가 개발이 되고 온도가 적당하면 연중으로 꽃을 피운다고 합니다. 한련화는 물을 좋아하는 아이예요. 물을 좋아하지만 과습에는 또 취약합니다. 겉 흙이 마르면 충분히 관수해주는 것이 좋고요. 정원에 심으셨다면 건조한 날에만 물을 주시면 되고 무천시 빗물로도 충분하다고 합니다. 물을 줄 때는 저면 관수로 물을 주는 것이 식물에게 좋은데요. 대부분 수돗물로 물을 주실 텐데 식물에 주는 물은 하루 정도 미리 받아 놓은 후에 물을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물속에 있는 염소 수분이 공기 중으로 날아갈 시간을 주기 위함이에요. 충분히 관수해주고 난 뒤에는 통풍에도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한련화는 빛을 좋아하는 식물이에요. 하지만 여름철에 무더위는 또 안 좋아합니다. 여름철 낮 2시 이후에는 그늘진 곳에 두고 키우시는 게 좋고요. 햇빛을 많이 받지 못하면 꽃을 피우는 양이 줄어들 수 있어요. 하루 6시간 정도는 햇빛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추위에는 강하지만 더위에는 약한 편이에요. 적정 생육 온도는 18도에서 25도이고요. 겨울철 최대 5도까지는 노지 월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뿌리가 가득 차거나 화분보다 식물이 커진 경우 분갈이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토양은 당연히 배수가 잘 되는 토양을 사용하셔야 하고요. 성장이 잘 되도록 유기물이 많은 토양을 사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산성 토양은 싫어하기 때문에 중성 토양을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한련화는 비료를 너무 과하게 주지 않는 게 좋아요. 비료를 과하게 줄 경우 잎만 자라나고 꽃잎은 잘 피우지 않는 식물이기 때문입니다. 밑거름 외에는 꽃대가 올라오고 개화용 비료를 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한련화는 종자로 번식이 가능하지만 덩굴을 잘라서 꺾꽂이를 해도 뿌리가 잘 내린다고 해요. 파종 시기는 봄이 적기이고요. 3월 중순부터 4월에 씨앗 심기를 추천드려요. 발화 온도는 16도에서 20도입니다. 한련화는 옮겨 심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니 화분에 바로 심기를 추천드려요. 한련화 꽃은 식용이 가능해요. 꽃이 활짝 피면 바로 따서 요리에 사용하셔도 됩니다. 샐러드 혹은 비빔밥 등에 포인트로 장식하여 많이들 즐긴다고 해요. 보이시나요? 한련화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산지는 멕시코와 남아메리카라고 했는데 진짜 뭔가 멕시코와 남아메리카 느낌이 나게 정열적인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꽃 색깔도 주황색인데 밝은 주황색이라서 되게 좀 정열적이고 잎 모양 보이시나요? 무늬가 조금 들어가 있는 아이입니다. 무늬는 이 아이가 좀 더 강하네요. 무늬 한련화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여기 이 아이는 지금 구매 후에 아직은 분갈이를 따로 하지 않은 아이예요. 조만간 분갈이를 해줘야 하고요. 여기는 분갈이를 이미 끝낸 아이인데, 여기 또 이렇게 꽃이 피려고 꽃대가 올라온 게 보이시나요? 그리고 여기 이거는 한려나 씨앗입니다. 나중에 이 씨앗을 심으면은 또 한려나 번식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사실 한려나 꽃을 식용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왜냐면 이런 식물들을 그냥 키울 생각만 하지 뭐 식용으로 사용한다거나 이런 생각은 못 해봤거든요. 여기 보면 이렇게 활짝 피운 아이들, 이 아이들은 꽃을 따서 식용으로 사용해도 된다는 것인데, 식용으로 사용할 일은 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꽃이 이쁜데 이렇게 무늬도 이쁜 것 같아요. 지금 이쪽으로 봤을 때 무늬가 정말 이쁘네요. 이름에 한련화라고 딱 꽂아놨죠. 이런 무늬 한련화 같은 경우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마켓에서 어렵지 않게 구매할 수 있으세요. 온라인 마켓 같은 경우는 뭐 3,000원에서 6, 7,000원 정도 금액이 나오는데, 물론 배송비는 별도이고요. 일반 꽃집에서도 구매가 가능하시고, 가능하다면 대형 화훼단지 가서 구매하시기를 추천드려요. 대형 화훼단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규모가 있기 때문에 개체수가 정말 많이 있어요. 그런 개체수가 많은 것 중에 이런 기본 포트에 들어있는 아이들 4,000원에서 6,000원대 가격대면은 구매를 가능하시거든요. 가서 여러 개체들 중에서 본인이 마음에 드는 걸로 구매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런 대형 화훼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물만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토분부터 해서 아름다운 화분들을 많이 팔고 있어요. 그런 화분들 같이 구매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분갈이도 해주니까 분갈이해서 키우시는 것도 좋고, 아마 구매하실 때 식용으로 사용하시려고 구매하시는 분들은 흔치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뭐 요리를 많이 좋아하시고 요리 데코에 신경을 많이 쓰시면은 식용을 위해 구매하실 수도 있지만, 꽃은 일단 보는 아름다움이 있잖아요. 겨울에는 거의 뭐 실내 식물이나 관엽식물 위주 거의 키우시다가 봄에는 꽃이 있는 식물들을 키우고 싶으니까 이제 슬슬 벚꽃 개화기도 오고 꽃 구경 갈 때가 됐는데, 야외에 꽃이 많이 피기 전에는 저는 거의 대형 화훼단지로 꽃 구경을 가요. 그런데 가면은 요즘에 어떤 식물들이 나오나, 어떤 꽃이 이쁘게 피나 그런 걸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화훼단지 같은 경우는 큰 하우스이기 때문에 일단 따뜻해서 꽃이 되게 잘 피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데 있던 아이들을 집으로 가지고 오면은 처음에 적응을 하는데 힘들어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집은 온도가 일정하지 않고 보일러를 키냐 안 키냐에 따라서 온도가 달라지기도 하고, 베란다에서도 키울 수 있는 아이이기 때문에 따뜻한 온실에 있다가 갑자기 추운 베란다로 나가면은 이 아이들이 적응을 못할 수도 있으니까 온도 변화는 서서히 주시는 게 좋아요. 한 번에 급격한 온도 변화는 이 아이들이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한려나 같은 경우는 꽃이 열정적이고 아름답게 생겼는데 식용으로도 가능하다면은 일단은 쓸모가 많이 있는 아이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금액대도 그렇게 많이 비싸지 않은 편이에요. 봄이 되었으니 집안을 화사하게 꾸미고 싶으신 분들이나 정원의 식재에도 보기 좋은 아이 중 하나예요. 한려나 한번 구매해서 키워보시기를 제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드린 식물에 대한 분갈이 과정과 키우는 방법은 저의 블로그에도 포스팅이 되어 있으니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것들은 댓글을 달아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릴게요. 앞으로 더 많은 정보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하시면
최신 고급 정보를 가장 먼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식물